어깨 아프신 분들 어떻게 주무신가요? 뒤척뒤척 안 아픈 쪽 찾아서 돌아 누우시죠? 그렇게 주무시면 어깨 통증 더 나빠집니다. 그리고 자고 나면 어깨가 더 아프다는 분들도 계시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면서 나도 모르게 자세를 바꾸는데 그때마다 어깨가 계속 충돌하거든요.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수면 자세와 스트레칭 3가지만 꾸준히 해주시면 이 지긋지긋한 어깨 야간통 잡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쉽게 설명해주는 의사 정형외과 전문의 이창현입니다. 밤만 되면 더 심해지는 어깨 통증, 오늘 영상으로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주변에 꼭 공유해 주세요. 원장님, 밤에 어깨가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낮에 활동할 때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지만 밤에 자다가 깨서 잠을 설쳤다, 뒤척이다 결국 못 잤다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사실 야간통이 있을 정도면 낮에도 통증이 어느 정도 있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낮에도 아프고 밤에도 자다가 깨고 이런 패턴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치료하면 좋아지는 편인가요? 네,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면 치료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물론 석회성 건염이나 건초현처럼 활동에 따라 재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치료하면서 좋은 경과를 보이십니다. 간혹 치료 효과가 전혀 없거나 계속 불편하신 분들은 정밀 검사를 권유하는 편이고요. 그럼 치료받고 나서 살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도 많겠네요. 그럼요. 그런 말씀을 드릴 때가 제일 보람이 있죠. 오늘 주제가 어깨 야간통이잖아요. 낮에 열심히 움직이고 밤에 쉬는 건데 오히려 밤에 아프다는 게 좀 더 이상한 것 같거든요. 왜 밤에 더 아픈 걸까요? 사실 어깨만 그런 게 아니라 관절통이 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력 효과입니다. 낮에는 팔을 내리고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면 중력에 의해서 팔이 살짝 아래로 당겨지면서 관절 압력이 줄어듭니다. 통증을 덜 느끼는 거죠. 근데 누우면 이 견인 효과가 사라지면서 관절 압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밤에는 콜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멜라토닌이 올라가는데요. 이런 호르몬 변화가 염증 반응을 약간 높이고 어깨 주변 근육을 더 긴장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세 번째는 감각 예민화입니다. 낮에는 시각, 청각, 촉각 같은 여러 감각이 동시에 자극을 받으니까 통증이 상대적으로 덜 느껴지거든요. 근데 밤에 불 끄고 눈 감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통증 감각에만 집중하게 되니까 더 예민하게 느껴지는 거죠. 어깨가 아파서 오시는 분들 중에 야간통만 단독으로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낮에도 아프고 밤에도 자다가 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깨가 자면서 짓눌리다 보니까 야간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던데 어깨 환자들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수면 자세가 있을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환자분이 어떤 자세를 했을 때 아프다 하면 그 자세가 어깨에 자극을 주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대표적으로 나쁜 자세 3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아픈 어깨 쪽으로 돌아 누워 자는 자세입니다. 어깨가 눌리면 관절 압력이 올라가서 통증이 훨씬 심해져요. 두 번째, 만세를 하고 자는 자세입니다. 팔을 위로 올리게 되면 어깨의 견봉이라는 뼈와 회전근개 힘줄이 충돌하게 되거든요. 이 충돌이 계속 반복되는 자세이기 때문에 염증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 주의가 필요한 자세입니다. 세 번째, 엎드려 자는 자세예요. 어깨에도 부담을 주지만 특히 엎드리면 허리와 목에 긴장을 많이 줘서 2차적으로 승모근 통증이나 날개뼈 주변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어깨에 부담을 주지 않는 수면 자세가 있을까요? 주변에 어깨 수술하신 분 계시면 보셨을 거예요. 수술하고 나서 팔 받침대처럼 생긴 보조기를 목에 걸고 다니시는 거예요. 바로 그 자세가 어깨에 가장 부담이 적은 중립 자세입니다. 집에서 자면서도 그 자세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똑바로 누워서 자는 자세입니다. 그냥 눕지 마시고 베개를 하나 배 위에 올려주세요. 그 위에 팔을 편안하게 얹으면 팔꿈치가 몸보다 살짝 높아지면서 어깨 관절의 긴장이 확 풀립니다. 어깨뼈 지붕 역할을 하는 견봉과 힘줄 사이의 공간이 넓어지면서 힘줄이 눌리지 않게 되거든요.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염증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해보시면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안 아픈 쪽으로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입니다. 이 경우엔 아픈 팔이 몸 아래로 툭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베개를 품듯이 팔 아래에 받쳐주시고 팔꿈치부터 손목까지 침대와 평행이 되도록 높이를 맞춰주시면 어깨가 앞으로 말리는 걸 막아줘서 훨씬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픈 쪽으로 어쩔 수 없이 눕게 되는 분들이 계세요. 습관이 쉽게 안 바뀌고 그렇게 해야만 잠이 잘 온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겨드랑이 안쪽, 몸통과 팔 사이에 베개나 쿠션을 끼워주세요. 팔이 몸통에서 살짝 떨어지면서 어깨 공간이 벌어지고 힘줄이 눌리는 걸 줄여줄 수 있습니다. 아픈 쪽으로 눕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어쩔 수 없다면 이렇게라도 해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세요. 누우면 아픈 질환이라서 수면도 못하고 진짜 고생할 것 같거든요. 집에서 야간통 이거 줄일 수 있는 운동이 있을까요?
네, 야간통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통증 강도가 꽤 높은 편이라서 무리한 동작이나 과한 스트레칭보다는 아픈 상태에서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또 반드시 해야 하는 스트레칭 위주로 골랐습니다.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는 만세 스트레칭입니다. 앉아서 하면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야 해서 더 힘들고 아플 때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바닥이나 침대에 누워서 주무시기 30분 전에 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팔이 확 넘어가면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안 아픈 팔로 아픈 팔을 잡고 시작해 주세요. 천천히 올리다가 아프면 그 지점에서 10초 정도 버티다가 내려오시면 되고, 통증 없이 올라간다면 계속 늘려서 어깨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가셔도 됩니다. 이 동작은 오십견 환자분들이 굳은 관절을 풀기 위해 치료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스트레칭이에요. 석회성 건염이라 회전근개 파열로 어깨를 안 쓰다 보면 관절이 굳어버리는데 그걸 막아주는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어깨 후면 스트레칭입니다. 첫 번째가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이라면 이건 어깨 뒤쪽을 이완시켜주는 동작이에요. 하나만 하면 안 되고 두 동작을 세트로 묶어서 해주셔야 효과가 좋습니다. 오른쪽을 스트레칭 한다면 오른팔을 옆으로 쭉 뻗고 반대편 팔로 지그시 눌러서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동작에서 포인트는 어깨만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몸통이 따라가거나 고개를 돌리면 안 되고 고개와 몸은 정면을 유지한 채로 어깨만 충분히 늘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승모근 스트레칭입니다. 어깨가 아프면 어깨를 제대로 못 쓰다 보니까 승모근을 과하게 쓰게 돼요. 그러다 보면 승모근 통증도 같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깨 주변 연관 통증까지 같이 잡아주는 스트레칭을 준비했습니다. 오른쪽을 스트레칭 한다면 팔을 올렸다가 승모근이 올라오지 않게 살짝 낮춰주세요. 승모근을 이완시킨 상태에서 반대편 팔로 목을 지그시 당겨줍니다. 목을 반대편으로 살짝 꺾어주시면 승모근이 이완되는 느낌이 오실 거예요. 팔이 90도보다 높게 올라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세트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만 해서는 효과가 부족하고 세 가지를 같이 하셔야 어깨 전체가 균형 있게 풀립니다. 저도 환자분들이 스트레칭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항상 물어보셔서 가장 쉬운 것부터 구성해 봤어요. 이게 기본이고 나중에 더 잘 되시면 외전이나 내외전 스트레칭도 소개해 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게 진짜 어깨 통증에 효과가 있을까요? 어깨 통증을 방치하면 아프니까 어깨를 안 쓰게 되거든요. 그렇게 계속 안 쓰면 어깨가 굳어버리는데 그게 바로 환자분들이 흔히 오십견이라고 알고 계시는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십견 예방과 치료 목적으로 이 스트레칭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어깨 통증 환자분들께 치료와 병행해서 꼭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냥 막연하게 많이 움직이세요 하면 헬스장 기구를 돌리거나 어깨 돌리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향에 맞게 해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도 만약 이 스트레칭을 다 해봐도 통증이 줄어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클 정도라면 스트레칭과 함께 병원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치료와 운동을 같이 하면 회복 속도가 훨씬 빨라지거든요. 통증이 심하지 않다면 소염제나 근육이완제를 복용해 보시거나 찜질 같은 물리치료를 해보셔도 됩니다. 그래도 진통 조절이 안 되신다면 초음파로 염증 부위를 확인하면서 직접 염증 치료를 하거나 체해 충격파 같은 치료도 큰 도움이 돼요. 증상에 맞게 상의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깨 아픈 분들이 진짜 많이 물어보는 게 도수 치료가 효과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보다는 당연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오십견 환자분들의 관절 가동 범위를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권유하는 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세 가지 스트레칭에 포함되지 않은 동작, 예를 들어 어깨를 안쪽으로 돌리는 내외전 동작이나 옷 입을 때 팔을 뒤로 뻗는 동작, 이런 것들은 개인 스트레칭으로는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동작인데 끝까지 불편하신 분들은 그때 도수치료를 짧게 해보시는 걸 권유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딱 보시면 이 운동으로 나아진 어깨다 라는 게 판단이 바로 되세요? 오십견 환자분들은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희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오늘 알려드린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시고 필요하다면 도수치료까지 병행하면 거의 다 좋아져서 가셨거든요. 팔을 이만큼밖에 못 올리시던 분들도 계셨는데 시간은 걸렸지만 결국 회복되셨어요. 오십견은 특히 이 스트레칭이 정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염증이 많이 진행된 분들은 병원 치료를 병행하시는 게 훨씬 효과가 빠릅니다. 원장님 처음으로 굉장히 확신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깨가 다른 부위보다 치료 확률이 높은 건가요?
위치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어깨는 변수가 별로 없거든요. 예를 들어 엉덩이 통증은 허리인지 이상근인지 다른 원인인지 감별이 복잡한데 어깨 통증은 원인이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이 됩니다. 물론 목 문제가 어깨 통증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특징이 달라서 구분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 선생님들이랑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해봐도 어깨는 치료 반응이 정말 좋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스트레칭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부위입니다. 어깨 아파서 잠 못 드시는 분들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어떻게 자야 덜 아프게 잘 수 있는지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참고 주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참으면 더 나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 이상 참지 마시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수면 자세와 스트레칭 3가지를 꾸준히 해보세요. 좋은 자세와 운동이 익숙해지시면 이 지긋지긋한 어깨 야간통 상당 부분 좋아지실 겁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쉽게 설명해주는 의사 정형외과 전문의 이창현이었습니다. 원장님도 밤에 아파서 못 주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이제 충돌증후군이 있어서 어깨 아파서 이제 잠도 설치고 그런 경우도 이제 여러 번 있었습니다. 통증이 심해서 약도 막 먹고 주사도 맞고 그렇게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도 그런 고통을 겪어보셨으니까 어깨 때문에 잠을 못 자시는 분들하고 진짜 많이 안타깝고 그거에 대해 공감 많이 하시겠네요. 네, 그렇죠. 그 고통이 어떤 건지 저도 직접 겪어봤으니까 더 잘 알고 있습니다.